동시성의 상대성을 설명해 놓은 대목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영상의 37분 때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여기 정체해 있는 열차 안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해봅시다. 열차 객실 정중앙에 양방향으로 빛을 분사하는 광원이 놓여져 있고 양쪽 끝 출입문 앞에는 광원에서 분출된 빛을 받으면 불이 켜지는 센서 등이 설치되어 있어요. 광원과 두 센서 등 간의 거리는 똑같기 때문에 빛이 분출되면 두 등은 동시에 불을 밝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광경을 열차 밖에서 관찰할 때도 두 등은 동시에 불을 밝히는 걸로 비춰질 겁니다. 이번에는 이 열차가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우주를 질주하고 있는 은하철도 999라고 가정해 봅시다. 열차 안의 승객들이 바라볼 때는 이 그림처럼 두 센서 등이 동시에 불을 밝히게 되지만 열차 밖에서 바라볼 때는 열차가 오른쪽으로 빠른 속도로 질주해 가고 있기 때문에 빛이 날아가는 짧은 시간 동안 왼쪽 센서 등과의 거리는 그만큼 더 가까워지고 오른쪽 센서 등과의 거리는 그만큼 멀어지기 때문에 왼쪽 센서 등이 더 먼저 불을 밝히게 될 거라는 게 아인슈타인의 주장이에요. 즉, 정지되어 있는 열차의 경우에는 빛과 센서 등 사이에 거리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열차 안과 밖의 관찰자들에게 동시에 불이 켜지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열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경우에는 안에서 볼 때는 두 센서 등이 동시에 밝혀지는 것으로 비춰지는 반면 밖에서는 동시가 아니라 뒤쪽 센서 등이 먼저 켜지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동시성의 상대성의 기본 전제인 겁니다. 헌데 이건 시작부터 잘못된 가정이에요.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열차 밖에서 관찰할 때 빛과 두 센서 등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증가하면서 뒤쪽 센서 등이 먼저 켜졌다면 안에서 볼 때도 똑같은 결과가 도출돼야 합니다. 밖에서 볼 때 열차의 이동으로 인해 빛과 센서 등 간의 물리적인 거리에 편차가 발생했다면 안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로 결과는 똑같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안에서 보나 밖에서 보나 열차가 달리고 있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동시성의 상대성은 순전히 아인슈타인의 어처구니 없는 착각에 기인한 시작부터 완전히 잘못된 가정인 겁니다. 자, 다시 위키백과를 봅시다. 움직이는 열차 안의 사람들의 눈에는 두 센서 등이 동시에 켜진 것처럼 보일 거라는 추측의 근거는 양방향으로 빛을 분출하는 전등이 두 센서 등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즉 전등과 두 센서 등과의 거리가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씹으려놨죠. 헌데 전등은 양방향으로 빛을 분출하는 장치일 뿐 빛 그 자체가 아니죠. 다시 이 상상도를 봅시다. 두 개의 센서 등 중간에 양방향으로 빛을 분출하는 광원, 즉 전등이 자리하고 있어요. 달리고 있는 열차 안에서 전등이 처음 빛을 분출했을 때 양방향으로 분출된 빛과 두 센서 등 사이의 거리는 동일했죠. 헌데 빛이 센서 등에 도달하는 동안 열차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빛 1과 센서 등 1과의 거리는 절반으로 감소됐고 빛 2와 센서 등 2와의 거리는 그만큼 증가됐죠. 그리고 이 양장의 거리 변화는 물리적인 것이므로 안에서 볼 때나 바깥에서 볼 때나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전등과 센서 등과의 거리는 여전히 똑같죠. 열차가 정지해 있을 때나 달리고 있을 때나 중앙의 전등과 앞, 뒤의 센서 등과의 거리는 눈곱만큼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 대목에서 대착각을 하게 됩니다. 안에서 볼 때는 센서 등과의 거리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두 센서 등이 동시에 불을 밝힐 거라는 판단의 주체는 빛이 아니라 광원, 즉 전등이에요. 그리고 밖에서 볼 때는 센서 등과의 거리가 증감했다는 판단의 주체는 전등이 아니라 광자, 즉 빛이죠. 두 경우 모두 전등이면 전등, 빛이면 빛을 거리 측정의 주체로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전등을 그리고 뒤에서는 빛을 주체로 설정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동시성의 상대성은 시작부터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며 그걸 토대로 전개된 특수상대성 이론은 정신병자의 토사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광속불변의 원칙을 설명할 때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씹으려다 썼나요? 내가 정지해 있고 빛을 향해 질주하건 빛으로부터 도망가건 빛이 나에게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항상 1초로 동일하다고 열변을 토해댔었죠. 객체를 나에서 센서 등으로 바꾸면 열차가 제 아무리 빠른 속도로 질주하더라도, 즉 열차 앞쪽 문 센서 등이 제 아무리 빠른 속도로 빛으로부터 도망을 가건 또 열차 뒤쪽 센서 등이 제 아무리 빠른 속도로 빛을 향해 달려가건 양방향으로 분출된 빛이 센서 등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항상 동일해야 합니다. 즉
열차가 정지해 있을 때나 무지막지하게 빠른 속도로 질주함으로써 빛과 두센서 등 간의 거리가 증감하더라도 빛의 상대 속도는 항상 똑같기 때문에 두센서 등은 동시에 불을 밝혀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광경을 안에서 보나 밖에서 보나 두센서 등은 동시에 켜줄 수밖에 없겠죠. 헤매드로 광속불변의 법칙에서는 빛의 상대 속도는 항상 30만 km/s 라고 씹으려 놓고서는 동시성의 상대성에서는 빛의 상대 속도를 고전 물리학적인 셈법, 즉 나의 속도 플러스 마이너스 빛의 속도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닭대가리가 세상에 또 어디 있냐고요. 방금 전에 지가 침을 튀겨가면서 씹으려던 얘기를 돌아서자마자 바로 까먹어버리니 이런 돌대가리가 해마다 실시되는 인기 투표에서 매번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선정된다는 게 도대체 말이냐고요, 방구냐고요. 영상 41분 때부터는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자, 빠른 속도로 우주를 질주하고 있는 우주선 아니에요. 초록색 사각형 안에 긴 형광등처럼 생긴 1m 길이의 광자시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붉은 빛이 광자예요. 광자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1초, 아래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 또 1초가 흐릅니다. 영상 속 광자, 즉 빛은 1초에 30만 km가 아니라 고작 1m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어쨌든 영상 속 광자는 7초 동안 3번 반, 즉 7m를 왕복합니다. 근데 안에서 볼 때는 수직 왕복 운동을 하던 광자가 우주선 밖에서 관측할 때는 사선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똑같은 7초가 흐르는 동안 우주선 안에서는 7m를 이동했던 광자가 밖에서 볼 때는 10m 이상 이동한 걸로 비춰져요. 이에 대해 해설자는 우주선 안에서는 7초가 흘렀지만 우주선 밖에서는 10초가 흘렀다고 씹으려대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안에서는 길이가 수축되며 반대로 시간은 팽창된다고 씹으려댑니다. 그래서 지구에 살고 있는 50대 쌍둥이 여동생은 폭삭 사갔지만 오랜 시간 동안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쌍둥이 언니는 아직도 20대 외관을 갖고 있는 거라는 정신병자의 잠꼬대 같은 소리를 짓거렸답니다. 자, 한 여인이 스쿼트를 하고 있어요. 1.7m 높이에 위치했던 그녀의 머리가 1m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1.7m까지 올라가기를 반복합니다. 이 동작을 10회 연속으로 반복했다고 가정하면 그녀의 머리는 수직으로 7m를 상하 운동한 셈이 되겠죠. 근데 그동안 그녀가 탑승하고 있던 우주선은 100m를 이동했다고 칩시다. 밖에서 볼 때 그녀의 머리는 긴 사선을 그리면서 110m 정도를 이동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주선 안의 시간이 바깥보다 16배 지연됐다고 주장하는 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놈을 정신병자로 결론 내리고 대꾸도 안 한 채 황급히 자리를 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놈이 말을 걸어와도 완전히 쌩까고 지나칠 거예요. 왜냐하면 수직 상하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머리통이 멀리서 봤을 때는 긴 사선 운동을 했다고 해서 시간이 지연된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니까요. 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성 이론의 광자시계의 광자를 여기서는 사람의 머리로 바꿔치기 한 것 뿐이니까요. KTX에 탑승한 한 소년이 테니스공을 수직으로 던져 올렸다가 잡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2.5m, 한번 왕복하면 5m로 1초가 걸립니다. KTX는 시속 360km, 초속으로 환산하면 100m로 질주하고 있어요. 밖에서 관측하면 테니스공은 1초 동안 105m를 사선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비춰지겠죠. 아인슈타인의 망발대로라면 열차의 시간은 바깥보다 21배나 지연돼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테니스공이 다시 소년의 손에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열차 안에 사람들이 볼 때도 1초, 열차 밖에 사람들이 볼 때도 1초로 동일합니다. 열차 안에서 볼 때 5m만 수직 상하 왕복 운동을 한 테니스공이 열차 밖에서 볼 때 105m를 사선 운동한 것처럼 비친다고 해서, 즉 공의 겉보기 운동거리가 21배 증가했다고 해서 공의 운동시간 또한 그만큼 증가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이라는 개잡 쓰레기 놈은 테니스공을 광자시계로 바꿔치기 한 후 광자의 이동거리가 증가된 만큼 우주선 밖의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정신병자의 잠꼬대 같은 개소리를 씹으려대고 있는 거예요. 관찰자의 시점에 따라, 즉 저것들의 주장에 의하면 관성계에 따라 물체의 겉보기 운동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두 관찰자의 시간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 관성계든 간에 시간은 항상 1초에 한 놈끔씩만 움직여요. 밭을 갈고 있는 농부의 팔목시계의 1초나 시속 900km로 날아가고 있는 여객기 안에 매달려 있는 벽시계의 1초나 똑같이 흘러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인슈타인의 광자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 볼 때 매초 1m씩 7초 동안 7m를 수직으로 상하 운동을 한 광자시계가 밖에서 볼 때는 사선으로 10m 이상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주선 안의 시간이 바깥보다 1.5배 늦게 흘렀다고 주장하는 건 그야말로 미친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로 그게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특히 과학자 놈들은 책을 읽거나 요리를 할 때도 제자리에 서 있지 말고 거실 안을 뱅글뱅글 맴돌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최소한 2배는 더 오래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아니, 맨몸으로 뛰지 말고 자전거를 타고 도세요. 그러면 10배는 더 오래 살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업주라면 사무실을 건물이 아닌 대형 버스 안에 설치한 뒤에 쉬지 말고 고속도로를 질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간은 30배 이상 지연될 겁니다. 평균 수명이 100살이면 여러분들은 3000살까지 살게 될 거예요. 아니, 사무실을 KTX 안에 설치하면 그 5배는 더 오래 살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개인 여객기를 구입하세요. 그러면 30,000살까지도 무난히 사실 수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운전을 하는 직업을 가진 택시기사, 버스기사, 열차나 항공기 조종사와 승무원들의 평균 수명은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는 가정주부들보다 수십 배는 더 길겠죠. 근데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사고사를 제외하더라도 온종일 운전을 하는 건 중노동에 속하는 일인데다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게 되면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다른 직업군에 비해 평균 수명이 훨씬 더 짧아집니다. 시간 팽창으로 인한 수명 연장 효과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왜 개소리인지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인들 중에 KTX나 항공기 승무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KTX나 항공기에서 내릴 때 자신의 손목시계나 휴대폰 시간을 재조정하는지를. 항공기는 시속 900km 안팎으로 비행합니다. 최속으로 바꾸면 250m 정도예요. EBS의 논리대로라면 땅 위에서보다 50배 이상의 시간 지연 현상이 발생되겠죠. 땅 위에서 50초가 흐르는 동안 여객기 안에서는 고작 1초밖에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20시간을 거쳐 인천공항에서 LA공항에 도착하는 동안 20시간에 50분의 1, 즉 24분만 흘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마법 같은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죠. KTX나 여객기 승무원들이 운항을 마치고 퇴근할 때 자신의 손목시계와 휴대폰의 시간을 재조정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그 동시성의 상대성으로 인한 시간 팽창 효과는 정신병자들의 망상에 불과하다는 빼박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주장이 개망발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광자란 것 빛이에요.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km/s, 즉 3억 미터입니다. 그런 빛의 속도를 이 영상에서는 고작 최속 1m, 즉 3억분의 1로 대폭 축소해 놨어요. 그래서 우주선 안에서 볼 때 7초 동안 7m를 움직인 광자가 우주선 밖에서 볼 때는 3m가 더 늘어나 10m를 움직인 것처럼 보이니까 우주선 안의 시간이 50% 가까이 팽창했다는 개소리를 씹으려댈 수 있었던 거예요. 현대 광자의 속도는 최속 3억 미터입니다. 7초면 21억 미터. 거기에 3m가 더 늘어나봐야 6176만 분의 1이 증가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물론 절대로 그럴 리는 없지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밖에서 볼 때 광자의 운동거리가 증가한 만큼 시간이 팽창한다고 할지라도 겨우 6176만 분의 1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노화와 수명의 차이를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20대에 머리카락이 빠져 도망가고 주름이 생겨나다가 40대 50대에 사망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50대부터 흰머리와 주름이 생겨나다가 100세 넘게 사는 사람들도 있죠. 100세를 기준으로 6176만 분의 1만큼 수명이 단축되어 봐야 불과 50초, 50세를 기준으로 그만큼 증가해 봐야 고작 25초 증감되는 셈이니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영상의 해설자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씹으려댑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기적의 해를 보냅니다.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 완전히 바뀐 우리 모두에게 기적의 해였죠. 참말로 지랄 연병 돌려차기 하고 있네. 우엑. 저의 이런 증명에 물리학의 광신도들은 그러면 상대성 이론의 빼박 증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라며 목에 핏대를 세웠어요. 상대성 이론을 증명해주는 증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인공위성의 시간 조정이에요. 지금껏 살펴봤던 것처럼 아인슈타인이라는 희대의 사기꾼 놈은 속도가 빠를수록 그 안에서의 시간이 늦게 흐른다고 주장했죠. 인간이 만든 인공물체 중에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진 건 인공위성이죠. 물론 인공위성은 개잡것들이 새 치역 끝에서만 존재하는 거지만요. 어쨌든 ISS는 초속 8km의 속도로 지구 주변을 24시간마다 15바퀴 정도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위성 안의 시간은 그만큼 느리게 흘러가겠죠.
그런데 실제로 지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인공위성들은 정기적으로 시간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해요. ISS의 경우 속도에 의한 시간 팽창 효과로 지연되는 시간은 날마다 7마이크로초라는 게 개 잡것들의 주장이에요. 1마이크로초는 10^-6승초, 즉 0.000001초예요. 7마이크로초면 0.000007초. 24시간은 86,400초니까 0.000007초면 그 100억 분의 1초에도 미치지 못하는 찰나의 시간에 불과해요. 만약 1초가 누적될 때마다 인공위성의 시간을 재조정해 준다면 142,857일 후, 즉 391년 후에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인공위성들은 대부분 10년도 채 지나지 않았고 1998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했던 ISS조차 아직 30년도 채 지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360년은 더 지나야 1초의 편차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저서야 비로소 시간 조정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개 잡것들은 벌써부터 인공위성의 시간이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따라서 위의 주장은 아인슈타인의 시간 팽창 공식에 맞춰서 인공위성의 속도를 대입한 후 그 수치만큼 실제로 인공위성 안에서도 시간 팽창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개구라를 치기 위함일 뿐인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인공위성의 시간 조정은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답을 정해두고 거기에 맞는 공식을 만들어서 가짜 증거를 조작해낸 거기 때문이에요. 증거를 조작해낸다는 건 별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고해성사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리 만무하지만 정말로 저 개 잡것들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에서 시간 팽창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주장하는 쪽과 부인하는 쪽 모두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이 정기적으로 시간 조정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양자가 동참해서 공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즉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 잡것들이 들이대는 증거라는 것들은 죄다 줬다의 것들 뿐이에요. 증거 능력이라고는 1도 없는 개 잡쓰레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저 사기꾼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죠. 이게 어떤 경우냐면 큰 돈을 빌린 데 갚지 않고 있는 사기꾼과 그 피해자가 재판정에 마주서 있는데 사기꾼 왈 자기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간 게 아니라 예전에 피해자가 자기한테 빌려간 돈을 돌려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랑 비슷해요. 근데 사기꾼이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한 기록은 전무해요. 그러자 사기꾼은 현찰로 빌려줬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걸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사기꾼의 진술을 받아들여서 무죄를 선고해주는 꼴이에요. 그렇게 되면 되려 피해자는 무고죄로 낙인 찍혀 처벌을 받게 되겠죠. 참말로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죠.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는 뮤온이라고 해요. 뮤온은 전자와 같은 경입자이자 불안정한 아원자 입자로 우주에서 쏟아져 내린 전자기파가 60km 상공에서 대기 중에 공기 분자와 충돌할 때 방출되는데 뮤온의 수명은 중성자와는 달리 매우 짧아서 고작 100만 분의 2초 즉 0.000002초에 불과하다는 게 그 잡것들의 주장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뮤온은 고작 660m를 날아가지만 우리 눈에는 100만 분의 98초 즉 0.000098초 동안 49배나 증가된 32km를 날아가는 것처럼 비춰진다고 해요. 뮤온이 광속의 99%라는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질주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돼서 그 이동거리가 원래보다 49배나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게 저 개잡것들의 주장이에요. 참말로 입벌고들이죠. 저것들의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 뮤온의 수명은 0.000002초이다 라는 전제 조건이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허나 지구에서 관찰할 때 뮤온의 수명은 그보다 49배 증가된 0.000098초로 비춰지죠. 그런데 어떻게 뮤온의 본래 수명이 0.000002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인가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공원에 앉아있는데 20대로 보이는 꽃미남 청년이 지나가요. 그러면 저는 그 친구의 나이를 20대라고 추정하겠죠. 그 친구가 1만 살이 넘었을지도 모른다는 발상 자체를 아예 떠올릴 수조차 없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1만 년 전에 이 세상을 빚어낸 조물주였어요. 이런 극비의 내막을 알아내기까지는 긴 세월이 소요되겠죠. 적어도 30년 이상 그와 유대관계를 쌓아야 비로소 의구심을 품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의구심을 품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그가 뱀파이어인지 외계인인지 그것도 아니면 조물주인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저 개잡것들은 어떻게 보자마자 뮤온의 본래 수명이 0.000098초가 아닌 0.000002초라는 사실을 바로 간파할 수 있었냐고요. 그건 너무나도 간단한 거라고요. 뮤온의 속도가 광속의 99%이기 때문에 광속의 99%면 초속 29만 7천 km예요. 그 눈부신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속도 측정기가 존재할까요?
0.00098초 만에 32km를 날아가는 것만으로도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고요. 0.00098초를 측정할 수 있는 시계가 존재하나요? 천번만번 양보해서 그런 시계가 존재한다고 치더라도 누군가는 그 시계를 작동시켰다 멈춰야 되겠죠. 버튼을 2번 눌러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번개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스톱워치의 버튼을 2번 연속 눌러서 0.0001초에서 멈춰 세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0.0001초는커녕 0.01초에서 멈춰 세우는 것도 불가능할걸요. 왜? 버튼의 센서가 작동하는 간격이 100분의 1초 이상 될 거기 때문에요. 손은 둘째 치더라도 인간의 눈이 0.0001초짜리 미온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그게 지표면에서 60km 상공에서 생성돼서 32km를 하강한 뒤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간파할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자, 여러분들 머리 위로 여객기 하나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객기가 여러분들로부터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몇 킬로미터 상공을 시속 몇 킬로미터로 날아가고 있는지 가늠해 낼 수 있을까요? 여객기의 총 길이에 대한 정보와 눈금자 그리고 시간만 충분하다면 가능할 것 같다고요. 얼마면 될까요? 1분?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고요? 그러면 1초 안에는요?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요. 하물며 10,000분의 1초 안에는 어떨까요? 뭔 개소리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냐고요. 맞습니다. 세상에 그런 개소리는 또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개소리 중에 개소리일 수밖에 없는지 그 물리적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 오늘 이후로는 아인슈타인의 아자도 상대성 이론의 상자도 뮤온의 뮤자도 꺼내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원자를 촬영하는 데 성공한 건 UCLA 연구진으로 인류가 원자 촬영에 도전한 지 반세기 만인 2008년이라고 해요. 투과 전자 현미경이라는 최첨단 장비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붉은색 화살표들이 가리키는 흐리멍텅한 검은 얼룩들이 바로 최초로 촬영된 원자들이라고 해요. 원자의 크기는 1억분의 1cm, 원자핵은 그 만분의 1인 1조분의 1cm라고 합니다.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그 10분의 1인 10조분의 1cm, 전자는 그보다 1000배 더 작은 1경분의 1cm라고 해요. 뮤온은 전자와 같은 경입자이자 지금까지 발견된 6종의 중성 미자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전자보다는 무겁지만 양성자나 중성자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물질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원자의 지름은 10-8승cm로 중성자보다 10만 배나 더 크며 10-16승cm인 전자보다는 무려 1억 배나 더 커요. 따라서 뮤온의 크기도 원자의 1억분의 1 정도 되겠죠. 이쯤 되면 제가 뭔 말을 하고 싶은지 육감이 발달되신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바로 코앞에 원자조차 2008년이 되어서야 간신히 관측에 성공한 놈들이 그보다 1억 배나 더 작은 뮤온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것도 관측지로부터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60km 상공을 통과할 때부터 관측을 해왔다. 불과 100만 분의 2초 동안 660m만 하강해야 하는 뮤온이 약 1만 분의 1초 동안 32km나 날아가는 걸 목격해왔다. 따라서 속도가 빠를수록 시간이 지연된다는 아인슈타인의 망발은 절대 진리임이 명백하게 증명됐다. 이게 도대체 무슨 정박아들이 단체로 미분적분하는 소리냐고요. 이래서 제가 아인슈타인 한 놈만 개후레 자식이 아니라 물리학계 그 자체가 개잡 쓰레기들의 집합소라고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학자라는 놈들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동설이라는 거대한 거짓말을 진리로 둔갑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작은 거짓말들을 생산해내는 개사기꾼들이라니까요. 저 개잡것들이 누구누구의 이론의 증거라고 들이다는 것들은 뮤온과 마찬가지로 죄다 100% 조작인 거예요. 저그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얘기죠. 그래서 지난 과반세기 동안 저것들이 제시해온 모든 시각적인 증거들은 하나같이 CGI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에 하나 행여적 개잡것들이 주장대로 뮤온이 60km 상공에서 약 1만 분의 1초 동안 32km를 날아가는 게 특수장비를 통해 명백하게 관측 가능하다고 쳐주더라도 그게 원래는 100만 분의 2초 동안 660m를 날아간 건데 시간 팽창으로 인해 49배 더 먼 거리를 날아간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요?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면 뮤온이 광속의 99%에 달하는 속도로 질주하더라도 시간 팽창 효과는 눈꽃만큼도 초래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뮤온은 1만 분의 1초 동안 32km를 진행해 가겠죠. 즉 뮤온이 1만 분의 1초 동안 32km를 질주해 갔다는 사실만으로 그게 시간 팽창에 빼박진 거라는 저것들의 주장은 그야말로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란 얘기예요. 이처럼 개 잡것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뒤에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을 뿐이에요. 저것들이 증거라고 들이대는 것들은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끝없이 되풀이되는 세뇌교육을 통해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만 살아 숨쉬는 허상일 뿐이에요. 이제 세뇌의 늪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검증 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해 잡것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시된 증거들에는 절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해줘서는 안 돼요. 그건 나는 뇌가 없어요 라는 선언일 뿐입니다. 사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급조해낸 쓰레기 CGI들은 절대로 우주를 증명해주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되려 그것들은 증거 조작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로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빼박 증거가 되는 겁니다. EBS의 영상 속에서도 여지없이 CGI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건 뮤언의 존재를 입증해주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뮤언의 부존재를 증명해주는 거예요.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영상 시간 45분 40초경. 뮤언이 상대성 이론을 증명해주는 빼박 증거라고 우겨대던 제작진은 스위스 융프라우호 설산에 위치해 있는 스핑크스 관측소를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뮤언의 시간 팽창 효과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서요. 관측소 내부를 둘러보던 진행자는 한 연구원의 컴퓨터 앞에 멈춰섭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한 장의 쓰레기 CGI가 출력되고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날아온 전자기파가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공기 분자와 충돌하는 과정을 묘사한 CGI예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지구를 보세요. 이미 전작의 증보 개정판에서 상세하게 분석해드린 바 있는 2002년 나사가 공개했던 바로 그 블루마블 CGI예요. 모니터에 등장하는 지구가 2002년 블루마블 CGI라는 건 뮤언을 묘사하고 있는 위의 그림이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촬영한 실제 사진이나 영상이 아닌 컴퓨터로 대충 그려놓은 CGI임을 증명해주는 빼박 증거가 되겠죠. 뭐 그냥 딱 봐도 허접하기 그지없는 CGI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대중은 그저 눈뜬 장님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두지 않으면 저 쓰레기 CGI를 우주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태반일 것이기 때문에요. 각설하고 이런 쓰레기 CGI가 해설자가 장담했던 것처럼 뮤언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제 아무리 문외와 세뇌충이라고 할지라도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콧방귀를 낄 겁니다. 근데 아무런 증거 능력도 없는 이런 거짓 깡깽이 같은 엔딩 장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촬영팀이 스위스로 해외 출장식이나 떠났어야 했단 말인가요? 국민 혈세로 왕복 항공권과 호텔비, 고급 식사비 등등 수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해 가면서 확인은 불가하지만 기왕 스위스까지 간 김에 최소한 사나흘 이상 관광에 할애했을 겁니다. 물론 그 비용 역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객출됐을 테고요. 여러분들의 혈세로 온갖 호의호식을 누리는 것은 물론 거짓 데이터를 생산해내 여러분들을 바보천치로 전락시키는데 전용하고 있는 것이니 이 얼마나 통탄할 노릇인가요?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헤게모니를 움켜쥐고 있는 개잡것들은 죄다 한통속이에요. 각국 정부는 물론 정치인, 경제인을 비롯한 최상의 층, 심지어는 언론, 교육기관들까지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는 정의로운 비밀 조직 따위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과 자유, 권리는 여러분들 스스로 힘을 합쳐 지켜내야만 하는 거예요.